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했고요.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이번 갈등의 배경과 전망, 해결책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고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뭐 단순하게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예.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라고 해서 과잉 규제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예. 번째는 자율 규제 가능성이 지금 박탈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추가로 좀 심정적인 반발이 있고 예, 조금 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의사협회가 지금 차기 회장 선거 기간입니다. 예. 대정부 강경파들이 지금 예. 협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좀 강경한 발언들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정치적인 배경까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의협 측의 이야기를 보면 의사 면허에 대한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의사협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율신계권은 충분히 토론해 볼 만한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주요 선진국에서 강력한 사실 의사사회 동료평가에 기반한 자율신계권이 사실 존재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의료과실과 관련된 규제가 자율규제에서 좀 효과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예. 의료과실은 전문가들이 상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자율규제 징계권하고 상충되는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의 이제 의료 공급이 상당히 민간주도이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 수준과 연계돼서 사실 이 자율규제권이 논의가 돼야 효과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공성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나서 이 자율규제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도 보통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특권 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도 사실 좀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예.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강화된 어떤 규제와 관련해서 의사들만 이렇게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정확하게는 이제 의사들만 강화되는 게 아니고 의료인에 대한 그 자격증이 강화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 예. 이제 우리 법안상 이제 의료인이라 하면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의사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범사회적인 이런 보건의료 인력 관리 측면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지금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에 협력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파업에 나서면 백신 접종에 좀 차질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저희 이제 국민들께서 작년에 이제 의사 증언권이랑 공공의대 관련해서 의사들이 이제 공동 이슈로 집단 진료 거부를 한 부분을 보시고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 요번에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의료과실 등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만 타겟으로 한 법안이 또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의료인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의료기관 스스로의 필요성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빨리 의료인들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뭐 의료기관 자체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진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의료기관 안에 뭐 간호간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인력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백신 접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강경한 발언이라는 수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은 실제로 지도부의 호언처럼 백신 접종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의 어떤 집단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법안이 의사뿐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간호사 같은 뭐 다른 의료인 직군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를 제외한 뭐 지금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당연히 반대한다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안 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법률적 윤리적인 검토들이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이런 정부의 강력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저희가 8월에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 거부했을 때도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럽게 마지막에 정부가 정책을 좀 철회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번 케이스에서 사실 이제 정부의 강경 대응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고렸을 때는 발언일 수 있겠지만은 예. 그것보다는 앞서 이런 법안 취지 등에 대해서 대국민 선전도 좀 더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 의료 직능들을 포함해서 동의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 단체 연합은 의사들의 총파업은 안 된다는 입장이죠? 아, 물론입니다. 지금 예, 뭐 예. 이 사안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 진료 거부를 행사할 만한 그런 사안의 경중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예. 스스로 의사협회가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준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